현재 영어 등급이 4등급이라면 솔직히 인강을 보면서도 못 알아듣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점차 수업을 안 듣게 되죠. 아는 게 없으니 복습을 안 하게 되고 그러다 영어를 아예 안 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이 수능날 영어 2등급이 꼭 필요하다면 이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4등급 학생들은 제가 가르쳐 보니까 생각하고 고민할 시간에 무조건 행동부터 해야 합니다. 일단 단어를 외우다가 문장을 봤을 때 주어가 동사하다. 이게 빠르게 찾아지는 연습을 해야 되고 이게 되면 독해, 문제풀이를 하는 게 순서입니다. 여러분의 교재는 5개년, 9월, 평가원 기출, 수능 기출로 독해를 하는 겁니다. 문장 해석을 할 때 제대로 이해한 문장은 파란색, 애매한 문장은 초록색, 모르는 문장은 분홍색으로 구분해서 체크해주세요. 애매하게 아는 단어는 노란색 형광펜, 모르는 단어는 분홍색 형광펜으로 표시해주세요. 다음날 진도를 나가기 전에 하루 전 단어는 노란, 분홍색 단어의 단어 뜻을 생각해보고 이틀 전에 건 분홍색 단어만 떠올려보세요. 단어를 완벽하게 외우겠다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외우겠지만 까먹을 수 있으니 반복해서 보겠다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하루 전의 문장은 초록색과 분홍색 문장만 해석을 다시 해보고 이틀 전 문장은 분홍색 문장만 해보세요. 이러면 불필요한 복습량이 줄어들어서 누적 복습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한 번에 다 암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기출 진도를 꾸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출을 최소 3번씩은 돌려야 합니다. 이 과정이 매우 귀찮고 힘들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적인 학습량, 반복, 기출 이것과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분에겐 가장 중요합니다. 반복하면서 단어, 문장과 글의 흐름, 핵심 정보 파악, 읽는 호흡을 빠르고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학습이 가장 올바른 학습입니다. 독해할 때 단어만 안다고 해석이 되지는 않는 경험이 있으시죠? 수거도 알아야 되고 맥락 파악이 선행돼야 독해를 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내가 문장 구조가 너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단어를 외울 때 천일문, 입문을 같이 공부해주세요. 5개년, 9월, 평가원 기출, 수능 기출을 한 번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고 나서 다시 처음 기출로 돌아가서 지문을 풀면 처음보단 이해할 수 있는 문장도 많아졌을 겁니다. 여러분이 올해 수능을 보는 수험생이면 주구장창 독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한 번 회독을 하고 나선 문제를 푸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실전 모고 수업이나 문제 푸는 수업을 들을 때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미리 예습을 해야 합니다. 단어를 미리 다 찾고 해석 연습도 미리 하세요. 아직 느린 사람은 수업 속도를 따라가는 게 힘드니까 예습을 하면 수업을 따라가는 게 훨씬 수월할 겁니다. 이때는 지문을 다 읽기보다는 문제의 정답에 빠르게 접근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아무래도 4등급이신 분들은 인강보다는 학원이나 과외로 선생님이 관리를 해주는 수업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4등급 학생들이 단어만 외우는 것과 문제만 푸는 것 중에 뭐가 더 효과적이냐 묻는다면 단어를 외우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문제를 풀고 독해력을 쌓을 실력이 아닙니다. 이런 학생들은 단어 암기랑 문제 푸는 걸 8대2의 비율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죠. 왜냐하면 친구들은 다 모의고사 문제만 풀고 있는데 나만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하니까요. 문제를 풀어도 지금 여러분한테 남는 게 없지만 공부하고 있다는 착각만 하게 됩니다. 기본 기출 단어를 외우시고 그 다음에 유사어, 반의어, 하나의 단어의 의미를 확장해야 합니다. 단어를 외우다 자꾸 까먹는 단어는 따로 정리해 두시고 나중엔 그것만 돌리면서 보다가 수능날엔 한 장으로 정리한 단어만 들고 가는 겁니다. 교실 환경과 상관없이 듣기를 만점을 받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1. 최소 주 2에서 3회 이상 모의고사 실전 테스트를 집중 있게 진행해야 합니다. 효과는 감을 유지할 수 있고 문제풀이법을 적용하는 걸 연습하고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고 기출 어휘를 파악하는 겁니다. 2. 틀린 문제는 다시 듣고 다시 풀어보고 답지를 체크해주세요. 3. 틀린 문제의 음원 파일과 해설지를 소리내서 따라 읽는 겁니다. 모르는 어휘는 체크하고 복습해주세요. 반드시 의미 파악이 동시에 돼야 합니다. 4. 질문과 선지를 반드시 15초 이내에 끊어서 읽는 연습이 돼야 합니다. 15초 이내에 되지 않는다면 스탑워치 연습을 통해서 듣기에서 요구하는 독해력을 해결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키워드를 파악해야 되는데 정확하고 빠르게 답을 파악하고 미리 다음 문제의 질문과 선지를 파악하는 시간이 15초입니다. 어휘 표현들은 익혀두셔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육성으로 반복 학습을 통한 문장으로 익히는 습관을 들이시면 가장 좋습니다. 소리내어 해설지를 읽는 연습이 왜 중요하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실제 시험을 볼 때 음원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의미 파악 시간을 확연히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반복해서 기출풀이 해설지를 공부하다 보면 동시 번역 수준의 문장 습득력이 올라가고 글의 흐름을 잡음으로써 속도와 키워드와 선지의 답을 체크하고 다음 문제로 곧바로 넘어갈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복습을 해야 합니다. 학습량이 늘어남에 따라 틀린 문장을 공부해야 할 복습량도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반복 횟수에 따라 복습 시간 역시 줄어들고 여러분이 알아가는 것이 많아져서 틀리는 개수 역시 줄어들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성적이 오르게 되고 성적이 오르는 걸 체험하면 공부를 하는 거에 흥미가 붙고 흥미가 붙으니까 공부에 다시 파고들게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걸 많은 4등급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알게 됐습니다. 수능은 집중적으로 폭발적으로 공부를 해서 수능날 순간적으로 점수를 올려야 합니다. 지금은 기회가 있는데 8월이 돼서 영어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면 이미 버스는 떠날 수 있습니다. 탈 수 있을 때 탑승하세요. 수능까지 남은 시간 동안 여러 사설이나 다른 교재를 다양하게 푸는 것보단 여러분은 평가원과 수능 기출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2등급을 받는 수준에 도달하는 데까지 누적된 기출 학습량은 5개년 기출 5에서 8회 독으로 실수를 줄여나가는 걸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 계획을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냥 공부가 하기 싫을 때도 당연히 있죠. 그럴 때 내일 오늘 못한 것까지 다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내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계획은 최대치의 80%만 잡아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여분의 시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4등급인 학생들은 본인의 공부 한계치를 몰라서 100% 계획을 적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변수를 고려해서 정하는 게 꾸준한 공부 루틴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목표하는 등급을 수능날에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이 공부를 수능까지 지속해주세요. 아직 영어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다른 4등급 학생들한테도 이 영상이 전달돼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